아, 여기는 의자가 좀 고급지네요. 아, 저는 아직도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 자꾸 첩스 그 수제 햄버거 집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를 갈까 지금. 이제 간혹 보면 이제 호수에서 낚시하시는 베트남 현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아저씨도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호수에 이제 뭐 붕어 같은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런 공원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베트남에서는 일본 자동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스바루고요. 뭐 토요타, 그 다음에 마츠다, 그리고 또 토요타. 거의 뭐 한 70% 이상은 일본산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혹 이제 뭐 벤츠라든지 푸조라든지 네, 이런 이제 외국 자동차도 볼 수 있고, 뭐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현대 기아차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산 자동차가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슬슬 배가 고프네요. 네, 베트남에서 유명한 쭝이엔 커피숍 체인점입니다. 근데 비가 좀 그친 것 같고요. 저는 점심을 먹고 롱비엔 철교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롱비엔 철교는 한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랜 역사 동안 폭격으로 인해서 아마 20번도 넘게 파괴가 됐다가 다시 또 복구가 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철교인데, 일단 한번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수제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당 이름은 첩스. 바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One person? Which one is good for me? Which hamburger is good for me? Good for you. Can you recommend? So the best seller one is Royce, but you can also try the smoky bacon and cheese or the Italian one. Quite good. And Wait a this one second. special we have the burger on the board right there. The burger with barbecue grilled cheese. Let's try. 모비딕 처퍼라는 햄버거 같은데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오케이. Yes. Excuse me, can I order this one? Yeah. 모비딕? Moby come from fish. It's a fish? Yeah. Okay.
저는 모비딕이라는 햄버거를 주문했고요. 패티는 생선인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아까 제가 골랐던 게 18만 동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지금 환율로 하면.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마 이제 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지 않을까? 네, 지금은 술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각이 이제 거의 1시 정도 다 돼가는데 저 앞에 보면 부엌칼이 막 꽂혀 있네요. 근데 분위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랄까요? 서양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뒤에 이제 메뉴판 뒤에 보면 이제 음료수가 있는데요. 드래프트 맥주, 그 다음에 뭐 로컬 맥주, 그 다음에 와인, 그리고 밀크쉐이크, 그리고 차랑 커피, 주스,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드링크, 콜라 같은 뭐 사이다, 네, 이런 게 뒤에 메뉴에 있고요. 네, 이제 뭐 점심 뭐 콤보 메뉴,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디저트도 있고요. 디저트는 뭐가 있지? 아이스크림하고 뭐 브라우니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냄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버거는 생선 버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아마 치킨 가스랑 좀 맛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속을 보시면 생선 패티,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채소, 뭐 토마토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소스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맛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마시면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층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손님들이 서양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미국 애들이 아닐까? 뭐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도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롯데리아 햄버거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에도 롯데리아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이었나? 롯데리아에서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퇴근한 다음에 빅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9시 정도 됐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맛이 없어서 진짜 돈이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먹었는데 정말 형편없이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찹스의 수제버거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맛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이제 50일이 됐거든요. 뭐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지금 50일째 하면서 느끼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변비가 주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 시작하고 나서 변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변비약을 먹지 않고도 화장실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군살이 정말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특히 옆구리에 쓸데없는 군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한 움큼씩 잡혔는데, 요즘에는 정말이지 살이 없어서 하나도 잡히지가 않아요. 너무 정말 신기했거든요. 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하루에 그 먹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었었어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 10년 동안에도 다른 부위 살들은 많이 빠졌지만 옆구리 살은 거의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옆구리 살은 진짜 안 빠지나 보다, 진짜 나이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간헐적 단식 시작하고 나서 정말 놀랍도록 옆구리 살이 진짜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잡히질 않아요. 그 정도로 살이 정말 많이 빠졌고, 그래서 군살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오토퍼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식 세포가 그 쓸데없는 세포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거든요. 물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아침 8시까지는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이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니까 몸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네들이 이제 몸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뭐 들어오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몸에 있는 이제 뭐 지방 같은 걸 분해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세포를 잡아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몸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이 이론적으로도 맞다고 보는 게, 사람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사실 밤에는 쉬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의 어떤 음식 패턴을 보면 끊임없이 먹거든요. 끊임없이.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식 문화가 너무나 잘 발달이 돼 있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사실상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거를 참고 견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치킨이라든지 또는 뭐 족발이라든지 이런 거 밤에 시켜서 식구 중에 누군가 먹게 되면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은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위장이 그 시간에, 자는 시간에도 일을 한다는 건 우리 몸이 잠자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음식에 취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숙취, 음식을 섭취해서 나타나는 그런 취하는 형상들은 아마 식취가 아닐까? 뭐 아무튼 결국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그래서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은 살대로 찌고 몸은 쉬지 못하니까 결국은 탈이 나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이 더 좋은 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말이 단식이지 굶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8시에 아침을 먹고 점심은 한 12시경, 그리고 마지막 식사는 4시 전이나 5시 전에 끝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4시나 5시에 먹는데 4시까지 될 수 있으면 식사를 끝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늦어도 5시까지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50일 동안 거의 뭐 성공적으로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살도 많이 빠졌고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무래도 뭐 예전 같지 않은데 피부가 훨씬 더 윤기가 흐르고 또 탄력이 있어진 것 같고 그리고 뭐 살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몸이 더 가볍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간헐적 단식 딱 들었을 때는 단식이니까 못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같이 이렇게 16대 8 단식도 사실은 그런 간헐적 단식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 16대 8은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낮 시간 8시간 동안만 먹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혀 굶을 필요가 없어요. 말이 단식이지 사실상 단식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먹고 쉴 때 쉬고. 그래서 저는 16대 8 단식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찹스도 제가 보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햄버거라는 게 패티도 그렇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구성도 그렇고 살찌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서양 애들 몸이 특히 미국 애들이 뚱뚱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콜라라든지 그런 뭐 기름기 많고 그 다음에 당도가 높은 음식을 뭐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정말 저도 한때는 80kg까지 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체중이 불면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뛸 수가 없어요. 잘 몸이 무거워지면 잘 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정말 과체중인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뚱뚱해요. 뚱뚱한 거는 정말이지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책임이자 저는 무절제함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먹는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싶죠. 실컷 먹고 싶고. 그런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만이 되면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실은 질병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을 불러일으켜요. 비만 자체가 뭐 혈관 질병이라든지 관절 질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뚱뚱한 분들한테는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이지 자기 조절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인생의 모든 건 절제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욕구나 욕망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열에 1명 또는 2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특히 먹는 거 정말 관리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프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픈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의 음식을 다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엄청나게 맛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뭐 햄버거를 좋아하고 좋아한다면 한 번쯤 와서 맛볼 만한 그런 식당이다 라고 저는 총평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사실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게 하노이에 들어오고 나서
아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무슨 컨텐츠를 올려야 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하고 싶은 말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버벅거려서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유튜버신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 혼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다. 물론 지금도 가끔씩 사람들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그래서 저도 그분 말씀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연습이 모든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혼자만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이거 정말 창피하거든요. 어쩔 때는 때로는 진짜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뭐 다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설령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제 면전에서 제가 카메라 찍고 있을 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설령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욕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I don't mind.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찹스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제 옆에 오른쪽에는 아마 미국인 여자 같은데, 이분이 이제 앉아서 식사 후에 인터넷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식탁에 앉아서 혼자 지금 중얼중얼 햄버거 다 먹고 나서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입이 풀려서 막 그냥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막 솟아포처럼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진짜 묘한 그런 매력이 있네요. 막 빠져드네요, 스스로가. 그래서 제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노이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일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하노이에 이제 계속 체류할 예정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이 이번에 전화 위복의 그런 계기가 돼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못 참고 욱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제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일 생기면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제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고,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앞으로 계획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주말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노이에 어떤 뭐랄까요, 좀 핫한 플레이스 같은 데를 이제 다니면서 뭐 음식도 소개하고 또 이제 뭐 여행지도 좀 소개하고 또 뭐 현지인들과 좀 얘기하는 것도 좀 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여기가 외국이고 뭐 물론 이제 베트남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뭐 다낭이라든지 호이안이라든지 뭐 냐짱이라든지 달라시나 무이네, 또 북쪽으로는 뭐 사파도 있고요, 또 하롱베이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올해 아마 말까지는 하노이에서 주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저한테는 여기가 외국이니까 뭐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하노이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것도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제가 유튜브를 작년에 채널을 개설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베트남, 하노이라든지 호치민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계신데, 제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지 않고
미리 뭐 단정을 내리고 난 안 돼. 뭐 내 유튜브 영상은 내 채널은 재미도 없고 폭망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일단 저는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만들어서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그런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 뭐 한 달, 뭐 최소 한 달, 두 달, 세 달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뭐 한두 개 올려놓고 뭐 난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해보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지 마라. 끝까지 한번 해보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포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단점도 많고 그리고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인데 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한번 생각한 것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도 사실 이거 뭘 찍어서 올리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특히 여행 유튜버들, 유명한 여행 유튜버들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물론 잘 만든 영상도 있지만 처음에 제가 빠니보트 영상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와 엄청나게 재밌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었어요. 저런 영상이 저렇게 뜰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들었거든요. 처음에 빠니보틀의 인도 특히 이제 인도 열차 타면서 찍었던 영상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면서 봤지? 좀 그런 생각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빠니보틀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건방진 소리를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빠니보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제 생각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뭐 특별하게 뭐 판타스틱하게 뭐 재밌다 그런 생각을 들지 않았었는데 이런 영상들이 꾸준하게 업로드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얻고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뭐랄까요, 그렇죠, 로직을 타면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떡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채널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채널들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여행자는 아니지만 하노이에 체류하는 이제 체류자지만 업무상 이제 체류하고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여행 뭐 유튜버 채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상을 찍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거고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뭐랄까요, 응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입이 열렸네요. 뭐랄까요, 정말이지 평상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입이 터져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진짜 재미있습니다.